자, 여러분 홍규찬입니다. 바이오로 다시 또 질사 시험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왔고요. 여러분들한테 우선 질사 시험이 어떻게 디자인된 시험인지, 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게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험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여러분들 사실 합격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이 수리와 추리의 영역별로 몇 문제 정도 못 푸는 것이며, 또 그 친구들의 정답률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아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질사 시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이번 인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궁극적으로 도대체 이런 시험을 왜 준비해야 되냐, 이런 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뭐야? 지난 시즌에 봤는데 떨어진 친구들, 그러니까 학점관리 열심히 한 이공계들, 그 다음에 직무 경험을 많이 쌓았던 문과들인데 이게 서류 붙고 나서 이 수리 추리가 너무나 생경해서, 또는 온라인 시험이 너무나 좀 익숙치가 않아서 떨어진 친구들이 22년 상반기 시즌을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 몇 건은 풀어야 된다, 시간 재고 문제 풀어야 된다, 모의고사 봐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듣고 다시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마 알고 있고 중요도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더 걱정하는 친구들은요, 올해가 이제 여러분들 22년이 밝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22년에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23년 2월에 졸업하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런데 지금 삼성 하계 인턴이라는 그 제도가 삼성에 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죠. 왜냐하면은 경쟁자들이 올드 루키들이 안 오고 프레시한 여러분들만의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질사 시험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삼성 자소서를 내고 4월 달에 질사 시험 보고 5월 달에 면접으로 갈 건데 학교를 또 다녀야 되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 분들, 더군다나 지금 삼성의 하계 인턴은 템포가 더 빨라져서 24년 8월에 졸업하는 친구들, 무려 3학기가 남아있는 친구들도 미리 하계 인턴으로 뽑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이 전무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해서 내가 삼성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전 하청 기업들, 그러니까 후공정, 테스트, 장비, 팬리스, 뭐 좋은 데 많거든요. 그런 데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하지만 삼성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기업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오프라인 유통의 비전이 좀 크지 않으니까 금융권으로 가야겠다, 글로벌로 가야겠다, 이런 식의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온라인 질사수로 바뀌기 이전에 제 학생들을 보면 문제집을 막 15건 정도 풀고 시험장에 갔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문제도 좀 쉬워졌고 문제도 간결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혀 이 시험을 모르는 친구들은 빠르게 학습을 진행해야 되고, 회사 생활 하면서 삼성에 도전하는 거라서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수리 추리에 각기 어떤 영역이 약한지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인강을 활용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단위 학습하셔야 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인강을 보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속도감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책만 보면 그 조건출의 복잡한 내용들을 이게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책에 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해설을 봐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인강할 때 이렇게 도식화 시키면서 퍼즐 조각 같은 느낌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저런 스킬을 써야겠다, 벤다이어 그램으로 풀어야겠다, 어떤 그 화살표나 그래프나 도식화 시키는 기법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인강은 좀 그런 활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사 시험을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엄청나게 큰 조직이라서 여러분들은 지원하셔야 돼요. 삼성이 우리나라 1등 기업. 그럼 뭐 학교로 치면 서울대? 내가 서울대 어떻게 가? 그게 아니라 삼성은 그냥 인서울대학교 다로 봐야 돼요.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사이즈 자체가 커서 그래요. LG전자, 제가 LG 인적성 책도 썼고 LG도 제가 매우 좋아하는 회사고요. 요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도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LG전자도 월프를 뛰어넘어서 전세계 최고의 가전 메이커가 됐죠. 세컨 가전시장도 주도하는 멋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전시장을 주도하는 전세계 최고의 가전 메이커 LG전자, 그 LG전자 시가총액은 20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큰 돈이긴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그런데, 그래 LG전자가 이만하면 뭐 삼성전자는 뭐 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시총은 뭐 그때그때마다 부침이 있지만 거의 500조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여러분들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LG 지금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 자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채용 인원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던 건 뭐예요? 4만 명을 뽑겠다. 얼마 동안? 3년간. 그러니까 3년이면 시즌으로 치면 6시즌. 그럼 이걸 나누게 되면 6분의 4니까 얼마야? 0.666만 명. 다시 말해 6,666명 정도를 한 시즌에 뽑아요. 물론 이게 다 대졸은 아니겠죠. 거기에는 경력도 있고 뭐 초대졸, 고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은 대졸 비중이 크니까 저는 추측컨대 한 절반 정도 보거든요.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과거에 삼성 채용이 엄청 많을 때 그때 대졸 공채 시즌이 보통 한 시즌에 한 3,500 정도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공채가 사라지고 있지만 공채를 유지하면서 인원을 많이 뽑고 원래 또 사이즈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향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G4 시험을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기업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도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취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뭐냐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무슨 소리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이 독자적으로 올라오고요. SK 이노베이션, SK 온 이런 기업이 독자적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배터리 시장을 꿈꾸는 이공계들은 다 그 단일 기업에 도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작과야. 그럼 전작과로서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 팹리스를 진행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이런 직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회로 쪽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사업부가 통폐합 될 것 같은데 네트워크 사업본부에 나와 있는 회로 설계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가전을 두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모바일을 두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TV 쪽을 두드리는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도 있죠. 그러니까 전작과 친구들 중에도 분산 효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뭐 이것만 있습니까? 이건 이제 회로 쪽으로 본 거고 여기에다가 뭐 공정 기술 도전하고 소자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설계 도전하는 친구들까지도 분산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계과를 나와서 구직 활동을 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뜨게 되면 현대자동차에 도전하는데 그 기계과 학생들도 메모리 사업부에 파운드리 사업부 그런 직군의 설비 엔지니어에 도전하는 일반적 학생들이 있고 안 그러면 내가 기구 설계 쪽에 강점이 갖고 있으면 이런 사업부의 기구 개발을 두드릴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전혀 좀 결이 달라.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삼성 SDI의 공정 쪽을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완전히 더 다르게 다시 말해 이런 반도체나 그 다음에 세트 쪽 완제품 사업분 그 다음에 SDI가 진행하는 2차 전지나 MLCC 같은 삼성 전기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주력 전자 재료 산업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혀 다른 건설, 플랜트 이쪽으로 준비를 해서 삼성물산의 건설,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에 도전한 친구들도 같이 삼성을 쓰게 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되는 효과가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취업 도전하는 데 있어서의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것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바이오 산업, 다시 말해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문과야. 그래서 나는 금융권의 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금융 A매치, B매치를 생각해. 그런 친구들도 생명, 화재, 카드, 자산운용, 증권 이런 금융권에 또 도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은 물산의 상사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패션 그룹, 패션 쪽으로 내가 역량을 만들어 온 친구는 물산의 패션을 두드리게 되고 유통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호텔신라의 면세 사업을 두드리기도 하고 내가 식품 쪽으로 내가 경쟁력을 만들었다? 그 웰스토리를 도전하는 친구들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삼성은 많이 뽑고 크기도 하지만 이 사업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재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요즘 채용의 대세 이것뿐만이 아니라 완제품을 만드는 사업부도 있고 건설 플랜트도 존재하고 바이오, 뭐 금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산업이 넓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더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이 G4 시험이 지금 간결해졌어요. 예전처럼 막 시각적 사고 막 이런 거 안 나오고 수리 추리로 나오는데 일반적 수리와 추리는 삼성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의 인적성에서 다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비해야 예를 들어 삼성의 금융권을 두드리는 문과들이 은행도 쓰게 될 텐데 수리 추리의 경쟁력의 기본을 쌓아야 되잖아. 그러면 타 기업들 대비 지금 G4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통상적인 인적성 시험이 한 중하 레벨로 내려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취업에 필요한 인적성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부분도 결국 뭐가 된다? GSAT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SK의 수시 전형, 하이닉스 수시 전형을 좀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SK 시트는 난이도가 좀 높죠. 그러면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 삼성 버릴 수 없으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인적성의 기본기를 요걸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뽑고 폭이 넓게 뽑고 인적성의 기본을 가져갈 수 있는 시험,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대비한다 요거고요.